안녕하세요. 틈새김입니다. 4월 17일 오전장을 마치고 저는 지금 4월 교육생 분들하고 교육을 진행하려고 어, 교육생분 그 사무실에 와 있어요. 여기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고, 그리고 이 영상은 뭐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교육생분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습득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는 교육을 받는 첫 달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전체에서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일봉 차트를 거의 하루에 10번 이상 돌려보는 연습을 하세요. 자, 첫 달 교육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1위부터 100위까지 종목들, 이 종목들을 장중에 그 다음에 장이 끝나고 해서 하루에 10번씩 종목을 체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체크는 무엇을 체크를 하냐? 첫 번째는 거래대금, 요 하단에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있죠. 근데 저는 저희 교육생들한테는 거래대금을 같이 체크하게 놔둡니다. 그거는 지표 추가해서 거래대금 추가하면 밑에가 실리죠. 그래서 체크를 해놓고 거래대금 1위부터 그 다음에 100위까지 계속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하면서 무엇을 보냐?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종목의 주가의 위치와 그 위치가 오늘 현재에서부터 과거 1년 전, 그러니까 오늘이 4월 달이니까 24년 4월까지 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가격의 변동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의 위치에 주가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대한제당, 제가 우리 교육생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어제 대한제당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오늘이죠. 어떤 모양이 나왔나 한번 볼게요. 장중에 눌림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어요. 지나간 차트를 볼 때는 이 뭐 눌림이 그냥 가볍게 눌림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음봉으로 뺐습니다. 이 음봉으로 빼는 것만 퍼센트가 8%가 넘어요. 제가 오전에 대한제당 종목을 저는 안 들어갔죠. 저는 다른 종목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마 제 교육생 분들은 들어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런 자리에서 이거는 눌림이 아니라 이거는 패덱입니다.
이거는 패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물렸을 거예요.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자, 개인분들이 들어갔는데 물렸어. 그런데 보세요. 거래량이 진짜 이빠이 터졌죠? 1분봉에서 1, 2, 3분 만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급이 좋다 보니까 고점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눌림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눌림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2% 3%의 눌림이 아닙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5% 이상의 눌림에서 10%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눌림목을 들어간다는 게 말이 쉽지, 상하한가가 30%가 올라가면서 여러분 이 눌림목이라는 개념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거를 여타 유튜브들이 뭐 눌림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눌림이 나왔다, 2, 3% 눌림이 나왔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3%, 5%, 8%가 더 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라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거래량이 싫으면서 떨어지는 종목들은 눌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그러나 빠졌지만 사려고 하는 수급이 주체가 더 많기 때문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래대금을 교육생들한테 계속 체크하라는 이유는 매매를 하더라도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 매수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게 합니다. 매매 중심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 거래대금 상위를 계속 체크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유를 이제 설명이 됐겠죠? 자,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야간 미국 선물 지수를 우리나라 지수와 같이 연동해서 보는 연습을 합니다. 왜냐? 대형주나 개별주들은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데 개별주들은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종목이 지수랑 연동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매매를 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나오죠?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면서 프로그램이 관여하는 종목이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게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9시 반 전후에 장중 투자자별 매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1051.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등록된 IP 기관들의 모든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의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량이 무조건 다 찍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중 투자자별 매매는 체크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HDX 화면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오른쪽에는 거래대금 상위, 그 다음에 관심 종목, 그 다음에 여기는 키움 현재가. 그런데 이제 대체거래소 시간이 되면 이거는 대체거래소로 바꿔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엽니다. 이게 A 차트예요. 그 다음에 모니터 왼쪽으로는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있는 오늘 하루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을 3분봉 차트를 왼쪽에다가는 뭐 4개에서 6개를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들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황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황이란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요즘 지금 현재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군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산업군들이 움직이는 건지, 그런 거를 보고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앞에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요 일봉 차트에서 요 노란색 선이 이 노란색 선이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알려주려고 매물대 차트를 올려놨어요. 물론 이 매물대 차트도 지표 추가해서 색깔만 바꾸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매물대 차트를 왜 보냐? 장이 끝나고 종목을 선정할 때 보세요. 이 종목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한미반도체란,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의 지금 현재의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 매물대 차트가 한 20% 정도의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매물대 차트와 이 종목의 일봉 차트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평선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것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수급, 그러니까 상한가가 30%가 늘면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 쉽게 얘기해 수급이 들어오거나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은 철저히 시장에서 소외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어떤 교육생분이 그런 얘기를 질문하셨어요.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을 테마를 한마디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그런 종목을 선침해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투자를 해서
개인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식을 하는 이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주식 매매를 하는 이유, 우리가 주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여자친구한테 잘 보여주려고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부를 누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못 모르고 주식을 사고 주식에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고 거의 대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고 올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 같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쳐야죠. 그렇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계좌의 돈은 피 같은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줄줄 셉니다. 줄줄 새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뭐 버틸 수 있고 이 정도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첫 번째 이유에 위반되는 그런 행동들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물론 제 교육생 분들도 교육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비일비재하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싼 돈 내가면서 왜 교육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이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다라고 할 때 돈 내고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 내고 교육을 받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 그 이유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시콜콜하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HTX 설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첫 달은 거의 종목들을 보고 종목들의 일봉 차트를 보면서 거래 대금과 그 종목의 현재 위치 같은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습관적으로 종목들을 알게 하려고 똑같은 행동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합니다. 자, 거래 대금을 계속 체크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체크하냐? 관심 종목에는 첫 번째는 24년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상장한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25년 신규 상장주를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장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장이 끝난 후에 신규 상장 24년 신규 상장 25년 신규 상장을 일봉 차트로 계속 체크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체크를 하냐? 똑같습니다. 거래대금에서 일봉 차트를 체크하는 거랑 똑같아요. 종목의 현재 위치를 우리가 첫 번째 가늠해 보는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의 위치가 가장 저렴한 구간인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얼마가 실렸는지, 즉 혹시 수급이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급이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신규주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블랙야크.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신규주를 체크할 때 이렇게 신규주는 이렇게 일봉 차트를 봤어.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될지 모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거래 대금이 신규 상장하고 나서 10거래일 안에 신고가를 상장한 날의 고점을 돌파한 종목인지 아니면 돌파하지 못한 종목인지, 그리고 신규 상장한 날의 고점과 신규 상장하고 나서 최저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고점의 중간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가 고점과 저점의 중간 가격 위에 있냐 중간 가격 아래에 있냐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왜 보냐? 이 종목이 이 중간 가격의 위에 있다면 이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맞아요. 그리고 요 반 아래에 있는 종목은 아직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종목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 자, 고점과 저점의 중간 가격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스테라시스는 현재 사람들의 시선에서 위에 있는 관심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거래 대금이 현재 없다. 그러면 거래 대금이 없다는 건 뭐냐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뭐 고점과 저점의 중간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냥 매매를 한번 해볼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겠죠. 그러나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굳이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첫 번째 기준은
안전하게 주식 매매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하게 주식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돈을 버는 매매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매매를 해서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익이 따라옵니다. 알았죠? 돈을 안 까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박스 고점, 오늘 고점을 돌파했네요. 그럼 이제 눌림이 나오겠죠? 삼양인식캠 고점 중앙 아래에 있죠? 지금 바닥권에서 선택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점, 저점, 중간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올라올 때 그때 이 종목은 관심주에 넣어도 됩니다. 와이즈너 최근에 상장하고 이 종목 수급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잠깐만요.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수급은 썩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 에르코스는 말씀드렸고, 데이원 컴퍼니 오늘 눌림이 나왔네요. 전 여기서 버티다가 옆으로 계속 기면 기는 요 상황에서 한번 들어갈까 했는데 일단 데이원 컴퍼니는 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패스. LGCNS 제가 여기서 최근에 영상에서 얘기했죠. 5만원 하면 풀베팅 들어간다고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팔고 나왔습니다. 5만원 내서부터 들어가서 팔고 나왔어요. 또 제가 풀베팅 들어가라고 했다고 아직도 이 종목을 들고 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본인들의 마음이라고. 자, 수급을 보세요. 지금 NG CNS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자, 그랬고 IST 수급이 상당히 좋았죠. 최근 어제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자. 이런 종목은 참 제가 왜 신규주 거래대금 종목을 계속 보라고 하냐면 요렇게 신규 상장주가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21선을 터치했죠. 그쵸? 요런 종목 IST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네요. 자, 동방 메디칼 저점 찍고 앞에 안 깼죠? 그리고 다시 올렸어요. 다시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올래나? 근데 동방 메디칼도 마찬가지지만 거래 대금이 아직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서 이런 종목은 잠깐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를 하면 모를까 아직은 뚜렷한 방향의 전환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 고점과 저점의 중간 가격을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 오름 테라퓨틱 이런 종목도 보세요. 저점 찍었죠? 여기서 저점을 올렸어. 자, 고점 내려오죠? 이런 게 속임수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종목이. 요렇게 수렴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그냥 쳐박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종가 기준으로 올라탈 때 앞에 고점을 올라탈 때 그때 종목을 따라가서 먹고 나오는 거. 근데 이런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는데 선침해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시프터 오늘 안타깝네요. 어제까지 시프트업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거를 쳐다보지 못했네요. 장중에 올렸네. 아깝네. 여러분, 이렇게 5만원 전후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제 교육생들은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제가 이동할 때 움직인 거라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추세로 끌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시프트업 얘기를 했지만 이제 5만원은
전후에서 이런 종목을 체크하고 있다가 5만원에서 하여간 이런 종목 동국생명과학 얘도 마찬가지로 21선을 거래량을 실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00억 나왔네요. 얘도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네요. 자, SMG 드디어 오늘 또 이렇게 올렸죠.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제가 SMG를 여러분들한테 요때 언급을 했어요. 그쵸? 요때 언급, 저점을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을 하라고. 그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계속 했죠? 여러가지. 자, SMG에 대한 언급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내려올 때 제가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앞에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앞에 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리고 보세요. 3,400원에서 오늘 6,300원까지 올렸어요. 나름대로 한 40% 이상 올렸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추세를 끌고 가는 겁니다. 제 교육생 분들이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 교육생 분들이 이 종목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그리고 수급이 좋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골라야 되고,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내가 무조건 수익을 내야지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을 골라내고, 또 이런 종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나는 어떻게 나는 대응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을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앞으로 내일 하루 더 조금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상한가를 간다면 대박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 종목은 이 위치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퍼센트는 80% 90%예요. 성공 확률이. 근데 이 자리는 성공 확률이 30%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들어가겠어요? 이 자리에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쵸?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얘기했듯이 그 매수 자리를 좀 알고 싶다는 등 어떤 시그널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가는 항상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주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내가 대응을 해주면 돼요. 자, 모티브 링크 아직 중간을 올라오지 않았죠. 자, 위너스도 위아래서 왔다 갔다 하고, LKM도 왔다 갔다. 대진 첨단은 이미 수익이 요 앞에서 한번 났고 눌림이라서 이런 종목은 굳이 볼 필요 없고, M디바이스도 오늘 M디바이스가 올라왔네. 이거 아깝네요. 이거 내가 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교육생 분들한테 M디바이스를 어제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보세요. 21선을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모양. 아까 제가 21선 돌파, 2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움직임이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응할 수 있어도, 경험 없는 분들은 3% 4% 5% 눌림이 나와버리면 여지없이 손 털고 나오거든요.
MD바이스 아깝네요.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까지 나온지 확인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MD바이스가 수급도 좋네요. 자, 이 종목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수급 보세요. 나쁘지 않죠? 종목도 지금 고점, 저점, 중간 가격 밑에는 있지만 더 이상 주가가 빠질 생각은 안 하네요. 자, TXR 로보틱스 오늘 저는 살짝 매매했는데, 일단은 모양 자체는 지금 중간 가격에서 위에 있었고,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 한 번 더 실어주면 움직일 것 같은데, 모양상으로는 지금 완벽한 자리는 아니에요. CK솔루션은 패스, 한택. 자, 여러분, 요렇게 거래 대금이 앞에서 심하게 터졌죠, 얘는. 그리고 지금 눌림이 나올 거예요. 이번 눌림은 좀 길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이런 이평선 만났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눌림이 좀 크게 나옵니다. 신플랫폼, 얘도 마찬가지예요. 신플랫폼 같은 경우는 요 앞에 MD바이스랑 비슷한 모양일 거예요. 21선 돌파하고, 하여간 이 신플랫폼이나 요 MD바이스나 하여간 같이 비슷한 모양이니까 같이 봐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리고 더즈는 특별한 모양의 움직임이 아직은 없고, 우양 H도 전고점 돌파하고 이제 눌림이 나오는 모양이고, AU 브랜드가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자, 이런 종목 AU 브랜드, 진짜 이 AU 브랜드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이 AU 브랜드 종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 못할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면, 제가 이 AU 브랜드를 그때 이거에서 그때 키움증권 오류가 나서 제가 손해를 보고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기주는 키움하고 K브루 두 개로 사실은 매수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순간적인 판단을 하고 순간적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다가 이제 물리는 종목에 들어가 버리면 크게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필이면 요 전까지, 진짜 이 전까지는 키움하고 KB하고 분리해서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을 분리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날은 키움하고 이제 KB 두 개를 분리하니까 매매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제가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거를 그냥 키움 하나로만 상대를 하자 그래서 키움의 CD를 올렸어요. 그랬는데 보이시죠? 여기서 한번 손절, 여기서 한번 손절. 여기까지 내려올 때 물타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물타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신규주는 이런 자리에서 물타기를 잘못하면 크게 망합니다. 자 보세요. 시초가에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살짝 올려요. 그리고 다시 쭉 밉니다. 살짝 올려요. 여기서 매도를 할 자신이 있으면 여기서 들어가도 돼요. 저는 이렇게 이틀간 이틀이 된다. 요 두 번 물을 탔고 여기서 1차 매도를 했고 의외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원한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수급이 제가 얘기했죠. 신규주 이런 수급이 기관이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관찰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육생들한테 시가총액 상위 거래대금 상위 종목 100종목 신규 상장 종목 25년 신규 상장 24년 신규 상장 종목들을 계속 체크하라는 거는 계속 보라는 거는 한 번 보고 말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거래대금 상위의 종목을 10번을 보라고 합니다. 저는 계산기로 두들겨서 거래대금도 상위 100위 안에 있는 종목 전체 거래대금이 얼마인지도 체크하게 시킵니다. 왜냐? 이게 몸에 완전히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규주도 거래대금과 수급과 일봉 차트의 현재 위치 요 세 개를 연동해서 현재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안목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말도 어렵죠? 이거를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습관적으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거래 대금과 수급과 현재의 일봉 차트의 위치에 이 세 개에 연관된 이 세 가지가 연계돼서 종목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안목을 키워준다는 이 자체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육생들 그 다음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제 부족한 영상을 지금도 보시는 분이 아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걸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종목 3개를 골랐는데 종목 3개가 다 움직였어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거의 10몇 년간 계좌가 7번 빵꾸 나서 거지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를 파악하고 나서 이거를 알고 나서 이거를 습득하고 나서 이거를 터득하고 나서 이제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저는 수급이 아닙니다. 저는 돈이 없는 개인 투자자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죠. 종목 딱 골랐는데 그 종목도 분명히 움직였죠. 그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움직일 수 있는 힘, 움직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맥락 없고 좀 당위성도 없고 좀 이상하죠.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설명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이래요. 근데 이거를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일 움직이는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보셨죠? 종목을 그렇게 골라놓고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도 저 보세요. 제가 만든 원칙에서 제가 던지고 나니까 다 어떻게 됐나요? 날라갔죠?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잘못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빨리 매매했나요? 아니면 제가 인내심이 부족했을까요? 그쵸? 어디에 정답을 줄 수는 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매매를 했는데 완벽한 매매를 어제는 실패한 매매죠. 그런데 어제 매매가 완벽하게 실패했다고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매매한 거 아까 보셨죠? 그래서 어제의 경험을 제가 오늘 다시 안 하려고 계좌 두 개로 나눠서 2,000 나눠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신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계좌를 두 개로 나눈 게 종목 신플랫폼은 아까 보여드렸죠? 신플랫폼은 키움하고 KB하고 KB에서 물량을 실었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그 나머지 한 종목 아주 미치겠네 그 나머지 한 종목은 지금 계속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계좌에 KB에는 종목이 들어 있겠죠. 그렇죠? 더는 얘기 안 할게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신플랫폼 같은 경우는 비중을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물론 꼭지에서 팔진 못했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KB는 보여줄 수가 없어서 키움은 여기서 팔았고 KB는 조금 더 본다 그래서 여기서 전량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끝까지 들고 있었으면 또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났겠죠. 그러나 여기는 제 몫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실수를 만회하려고 오늘 그렇게 매매 패턴을 저도 바꾼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죠? 자, 다시 교육 얘기로 들어와서 더즌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이 더즌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기관에서 나름대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쵸, 여러분? 그런데 주가가 아직 튀어 오르진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고점, 저점, 중간 이 중간 가격 그 위로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관찰만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더즌이라는 종목도 분명히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여기서부터 눌림 나온다고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관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궁리를 하라는 겁니다. 우양 H 앞에 고점을 신규 상장한 날 고점을 돌파했죠. 이런 종목은 꺾였어요. 자, 꺾이면 이렇게 꺾이는 종목들은 두 번째 저점, 첫 번째 저점이니까 두 번째 저점이 어디서 나오는지만 체크하는 겁니다. 왜냐? 얘도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알았죠, 여러분? AU 브랜드, 아까 얘기했구나, 이거는. 자, AU 브랜드도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PIM. 이 종목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이 종목은 앞에 고점을 돌파했어요. 자, 여기서는 눌림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나 수급이 아주 좋진 않아요.
분명히 깜깜이 수급일 수도 있고, 이 종목은 깜깜이 수급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종목들을 다 했나요? 종목들을 다 했네요. 자, 그리고 다시 지금 시간이 50분이나 됐네요. 와, 이거 보시려면 눈 나오겠다. 자, 24년 신규 상장도 마찬가지. 이것도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면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장대 양봉을 만들고 거래 대금을 터뜨려서 종목들이 살아나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모아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계속 체크를 하다가 그 종목이 들어가는 시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시간이 거의 지금 50분 가까이 돼서 일단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지금 저는 교육을 지금 옆에 교육을 하고 계세요.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하고 같이 또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